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주 스님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감명을 했는 사주이고 또 이 스님께서 이렇게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스님 사주로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사주는 이제 5월이니까 양력 6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5월에 태어나는 무토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5월 무토는 우리가 격국으로 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굳센 사주이죠. 굳센 사주인데 원래 이제 이 양인격이라는 것은 양간에 양일간이 월지 급제를 볼 때 그럴 때 양인격이 성립이 되는데 5월 무토는 왜 양인격이 되느냐 이러면 화토 동법에 의해서 화토는 같은 법을 씁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양인격이 성립이 돼요. 5월 병화가 그와 같은 논리로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화와 토를 같은 방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무토는 양인격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화토동법에 의해서 양인격이 될 뿐이기 때문에 일반 양인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월 무토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정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화가 정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양인격처럼 굉장히 욕심이 많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굳세다든가 그 굳센 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 5월부터도 굉장히 굳센데 예를 들면은 뭐 고집이 그냥 뭐 굉장히 세다. 이런 것들이 다 양인격의 특징인데 5월부터는 그런 양인격의 특징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 태어나는 병화일간이랑 비슷하게 그런 성향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5월부터는 정인의 속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월부터의 양인격은 정인적인 성향들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히 정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아주 섬세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사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월부터는 동시에 그러한 성향들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도 잘 받고 또 잘 뭐 토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내 비위에 거슬리거나 이러면은 내심적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속으로 좀 토라져 있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 5월부터가 우리가 격국으로는 양인격이라고 하지만은 정인적인 속성, 이 정인의 속성이 굉장히 잘 발현되는 사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속성과 플러스해서 정인의 속성으로서 다정다감하다든가 사람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이렇게 점잖은 신사의 품격을 갖춘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5월부터는 또한 동시에 양인격이기 때문에 양인으로서의 그 굳세고 어, 변함없고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갑다든가 냉정한 거. 그러니까 한번 토라지면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지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차갑고 냉정한 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무토가 왜 이게 양인격이 되느냐 하면은 5월 무토는 이 오중의 지장간으로서 이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가 이 무토의 급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인의 속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는 이 정인이죠. 정인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5월 무토라든가 또는 묘월에 태어나는 간목이라든가 뭐 6월에 태어나는 경금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나는 임수 이런 것처럼 이런 양인격과는 좀 차별화되는 독특한 구조의 양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차별화된 특성이 뭐가 있냐면 정인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격이지만 정인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플러스 돼 있는 그런 양인격이기 때문에 일반 양인격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양인격은 굉장히 굳세고 냉정하고 차갑고 또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겉과 속이 좀 다르다든가 또는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약한데 다만 이제 이 사주는 5월 무토 양인격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또 5월 무토의 양인격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볼 것 같으면은 5월의 무토생으로서 양인격인데 문제는 지장간 오중에 있는 기토, 오중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원래 타고난 바, 그 타고난 바는 양인격으로 타고났지만은 격국이 변격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투관함으로 인해서 격국이 월급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월급격. 그러니까 월급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록격이랑 똑같은 건데 월급격이 뭐냐? 이랬을 때 월급격이나 근록격이나 또는 뭐 녹급격이다. 이런 것들은 말만 좀 다르지 다 동일한 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격국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정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지만 격국상으로는 월급격이든 근록격이든 녹급격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왜 이거를 이런 구조를 이제 근록격이랑 같이 보느냐, 뭐 이렇게 또 월급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같은 거로 왜 보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근록이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연과 월과 일과 시에서 이것들에 다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월이 건이기 때문에 근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너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어쨌든 월급격이라든가 근록격이라든가 녹급격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격국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격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천간에 투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월급격으로 격국이 변격됐다 이렇게 봅니다. 월급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양인격에서 이렇게 양인이 월지에 있는 양인이 천간에 투관하면은 그 사주는 바로 파격이 돼 버립니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서 이거를 제거해주지 않는 한은 격국이 아주 낮아져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요 경우는 이제 다르게 됩니다. 5월 무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묘월의 간목이다 이런 양인격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이게 을묘월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간에 이렇게 을이 투관해 버리면은 이거는 파격사주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 엄청나게 운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일사불성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일사불성이죠. 크게 대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평범한 사주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도 합격이 될 수가 있고 이 양인이 천간에 투간했을 때는 우리가 양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급제라고 하는데 천간에 급제가 투간해 볼 때 이 지금 지지에 이렇게 있을 때를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간에 급제가 이렇게 같은 글자지만 천간에 투간하면 이때는 급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제가 투간하면은 양민격 사주에서는 이렇게 천간 아무데라도 급제가 투관하게 되면은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또 성격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주 안에서 관살이 중중하다든가 이런 구조가 되면 또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텍스트 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전체 사주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만이 실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묘월의 간목일지라도 을묘일주일지라도 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경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한 성격이에요. 아주 멋진 성격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인격에서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파격이 된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면 융통성 없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사주를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주는 5월 무토에서 이 겁재가 투관해서 일반 양인격이면 파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5월 무토에 기토가 올라왔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월급격으로 변격이 돼가지고 월급격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월급격 사주는 이거는 이제 그 월지가 우선되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어떻게 격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관을 봐야 됩니다. 관. 그러니까 정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관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식을 볼 때도 되고 재를 볼 때도 됩니다. 그런데 요것들은 또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주 구조를 살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일단 월급격에서 이제 급제가 투과해서 월급격이 됐는데 월급격 사주가 지지에서 일시지에 이렇게 신진합을 하고 있어요. 삼합을 해서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수국은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급격 사주가 여기 식신 두 개의 식신과 재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걸 우리가 격국으로 말하면은 어, 월급 용제, 월급 용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뭐 녹급 용제 격국으로 보면은 녹급 용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게 이제 내자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표현이 싫으시면은 월급격에 식신생제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월급격에 격국은 월급격인데 식신생제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어찌됐든 월급격이 재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월급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돼요. 격국은 월급격이 되는 것이고 용신은 뭐냐 했을 때 신진합해 있는 수국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성이 용신이 돼서 식신을 상신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을 하면 어떤 게 됩니까? 재용 식신격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급격의 식신생제를 하는데 일간도 5월 무토로서 매우 강하고 또 기토라는 월급격 자체도 신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경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지에 이렇게 통근을 아주 강력하게 통근을 해 있고 신진수국을 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국도 만만치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원국, 이 원래 이 대운을 빼고 이 대운을 제외한 상태에서 원국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사주는 사업가의 사주죠. 스님의 사주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일간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가 또 식신과 재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을 살피지 않고 요 원사주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가로서 상당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두 개의 식신이 투관해 가지고 그것들이 또 굉장히 녹지와 왕지의 통근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꾸준하면서도 성정이 굉장히 꾸준하면서도 겸손하고 얌전하고 그 조용한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사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다만 사업을 할지라도 이 현재 있는 이 무진 일주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일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일주로가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물론 일주가 영향이 좀 있죠. 그러나 사주는 격국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일주를 볼 때 무진 일주라는 자체는 이게 승도의 승도, 그러니까 스님의 사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리라든가 또는
세속에 대한 세속을 좀 떠나서 살고 싶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일반 철학이라든가 명리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일주상으로 보면 무진일주 이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괴강살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 이제 양격이 월급격으로 변격된 사주다. 그래서 월급격에서 식신생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물론 사업가로는 성공하는데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대귀한 격은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계급이 올라가고 뭐 벼슬을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관성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격에서는 최고의 격국이 정관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인의 사주죠. 쉽게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인의 사주지 관료라든가 공직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주는 그런 그 연유로 인해서 스님이 됐을지라도 그 어떤 스님으로서 뭐 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뭐 큰 사찰에서 주지승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관성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런 구조인데도 운에서 이렇게 어떤 운에서 관성을 만나서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또 물론 큰 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해인사라든가 조계사라든가 봉은사라든가 이런 절에서도 스님을 주지승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스님이라는 자체가 감투를 이제 감투라는 건 세속의 재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게 되면은 이제 이 수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어, 우리가 보통 스님의 세계를 제가 잘 몰라요. 뭐 제가 스님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세속에서 보통 말하는 용어로서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수도하시는 스님들이고 사판은 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스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판의 계열로 들어가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스님 사주로 살려면 이제 이렇게 재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관이 부서져 있어야만이 오히려 더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주의 원국은 5월 무토에서 기토 월급이 투관함으로써 월급격으로 변격돼서 월급격이 식신생재한다. 여기에 수국이 있어서 제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신진합펜 삼합을 해서 여기 수국이 동해서 이 수국이 재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격의 식신생재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월급격의 재용식신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이 아주 정확한 격국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가 제가 요 원국만 따지면 사업가의 사주, 이런 사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월급을 구사한다는 자체가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스님의 사주도 돼요. 이 사주는. 이 월급을 구사하고 또는 양인격이다. 5월 무토의 양인격이다 하는 것도 역시, 스님과 인연이 전혀 없는 사주는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쪽을 가도 되고 이쪽을 가도 되고 뭐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일단 이 구조에서 뭐 여기가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천을귀인이 어떻게 됐다든가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격국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신살들이라든가 또 이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 중심으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를 가지고 그런 신사를 다 넣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거의 한 2시간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요거 한 개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격국 중심으로 푼다는 거,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가 지금 처음에 보면은 이 초년에 기사대운과 무진대운이 들어왔어요. 기사대운과 무진대운을 만났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분이 원사주는 괜찮게 아주 고급스럽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귀한 격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부 불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할 수는 있는데 귀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런 격국의 구조를 자평진전에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부 불귀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렇게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돈이 재성이 관성을 압도하기 때문에 돈 벌면 모든 게 귀해질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 같으면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도 귀하게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이 가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를 얻게 되면은 귀는 자동으로 따르는데, 예전에는 봉건 시대에는 귀해야 됩니다. 귀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관성을 최우선적으로 쳤던 거죠. 재성보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이제 가부불귀하다. 그러니까 월급격이 재용식신해서 격국은 이루어졌는데 귀격이 된 거죠. 그런데 가부불귀한 그런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할 수 있는데 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다. 가부하고 불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 초년에 어찌됐든 이 구조가 기사대운, 무진대운을 만나게 되면 무진대운이 여기 25세니까 한 25세에서 26세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이 무진대운이 요게 이제 만 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대운, 무진대운에 딱 들어오면은 이 초년운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무토와 기토가 운에서 들어와서 신진합했는 여기 수국이 있지 않습니까? 수국 재성을 무기토가 극하게 되기 때문에 탈재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재 현상이 일어나니까, 탈재라는 거는 재성의 토국수되는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성의 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초년이 재성의 덕을 이거 어린아이 때인데 어린아이 때 재성의 덕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부친에게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부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는 부친의 은덕을 부친의 보살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못 보게 되는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냐 모르죠. 그런 거는 우리들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친이 굉장히 무력한 분이었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고, 살아있고 잘 살지만은 어딘가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어쨌든 뭐 외국에 있었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연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대운, 무진 대운, 이 두 개 대운 그 25년, 초년 25년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이분에게는 다소 굉장히 이게 이제 한창 이제 초년에 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를 시절이니까 그건 없지만은 다소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이분의 아버지가 굉장한 재벌일지라도 그거의 은덕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뭐 이 사이에 각각의, 특히 사춘기 때가 이제 중요한데, 무진대운의 안에 내부에 가면 또 세운이 한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10년짜리니까, 이 운이 10년 운이니까 이것들에 따라서 한 뭐 4, 5년은 또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운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운세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대운이 나쁠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세운이 알맞게 이렇게 쭉 들어오면 한 거의 5, 6년, 나쁜 대운에서도 5, 6년 동안 좋은 운을 맞이할 수가 있고, 또 대운이 좋은데도 들어오는 밑에 하위에 연운들이죠. 세운들이 좋지 않게 들어오면은 좋은 대운을 만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세운이 도와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고시 공부를 하다가 계속해서 시험 보는 해마다 운이 나빠요. 평소에는 문제 없다가 그래서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대운, 10년짜리 대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기사대운과 무진대운은 폐운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뭐 배고픈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10대 여기 15살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은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 기사대원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진대원은 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맞이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쉽게 결실을 낼 수 없고 항상 했는 일들의 결과가 그냥 저조한 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묘대운이라는 게 이제 만한 25세, 6세 그쯤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대변력이 일어나요. 이분 사주에서는. 그래서 정묘대운이 올 것 같으면은 정묘대운에는 이 정화가 이 5월 무토에서 본기가 됩니다. 지장간 본기가 돼서 본기가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본기 용신이 떴으니까 격국이 변격됩니다. 이때는 월급격으로서 이 시간들은 보냈지만은 이때는 정묘대운 때는 정인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정인격. 격국이 바뀌는 거 양인격도 아니고 월급격도 아니고 이럴 때는 정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인격으로 이제 바뀌면서 정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토급제와 정인격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기토급제와 급제와 그다음에 식신과 경금식신과 그다음에 신진합해는 재성을 보고 있죠. 재성. 이렇게 세 개를 바라보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토가 이 재성이라는 건 정인격이니까 재성은 사주의 병이 돼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용신을 극한단 말이에요. 얘가 신진 앞에는 수국이 용신을 극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토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를 제거를 해줘요. 신진합을 토국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수격이 식신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인수격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인수격이 식신을 보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편인투식하는 구조가 되죠. 편인투식 우리가 쉽게 간단한 격국으로 편인투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인인데 왜 편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이런 구조의 모델명이에요. 뭐 정인투식이라고 해도 되죠. 정확하게는 정인투식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보통은 편인투식이라고 이렇게 이런 구조의 모델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인투식 모델이 되는 겁니다. 편인투식 모델이 되니까 이때 아마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계획이라든가 생각, 요때 무진대운이 될 거예요. 이때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던 여러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가 실천하는 시기가 됩니다. 정묘대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 이 정묘대운에 이제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때 나름 뭐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굉장히 즐겁고 해피한 시간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죠. 그래서 세속의 유혹, 재성을 물리치면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도 생활을 했을 것이다. 아주 알찬 수도 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인대운에 올 것 같으면 병인대운은 이제 좀 상황이 또 조금 바뀝니다. 요때는. 요때는 이제 3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건데 병인대운에 오면은 똑같이 인목이 와서 인호합해서 화국이 동했고 병화가 또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화 식과 여기 급재화 식과 신진함 수국을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정묘대운에 비해서 상당히 병인대운은 좀 못한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대운에도 이제 말기에 가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지금 대운이 여기 안에 세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반부로 오면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데 특히 초반에는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성이 이 병인 대운에는 역시 격국은 여전히 인수격입니다. 인수격으로 양인격이 인수격으로 변격돼 있지만은 재성이 제대로 이때는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기토로 인해서 작동을 못해요. 아까 이 정묘대운 때는 재성이 작동하면 안 됐고 병인대운에서는 재성이 작동을 해야만이 좋은데 재성이 작동을 기토로 인해서 잘 못하는데 다만 이 대운의 후반기는 또 좀 괜찮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제 밑에 있는 세운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묘 병인대운은 그러니까 네 번째 대운이죠. 병인대운은 정묘대운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묘대운의 보람은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다든가 엉뚱한 결과를 낸다든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볼 것 같으면 이 사주가 여기 을축대운이 있어요. 을축대운은 이제 을묘 이 정관이 운에서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운에서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월급격인데 이때는 월급격이죠. 월급격인데 월급격에서 을목 정관이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을축대운은 폐운이에요. 폐운. 폐운이다. 그러니까 이 10년은 전반적으로 병인대운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묘대운은 괜찮은데 병인대운은 좀 저조인데 더 못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런 결과나 아웃풋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세운들 한 2년, 3년 좋은 그때 뭔가를 마련할 수도 있고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감투를 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소유한다는 거야. 한번 사놓으면은 뭐 대부분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투가 계속해 승승장구하다는 발전하기가 어렵고 세운에서 좀 도와주더라도 그렇게 세운에서 오는 건 1년짜리 운들이니까 연속해서 3년 이상 좋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가 돼요. 그리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내가 고생했는 것에 비해서는 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했는 것에 비해서는 성취되는 바가 굉장히 적고 또는 하극상을 당한다든가 조직에 있었다면 뭐 후배에게 추월을 당한다든가 또는 망신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따라온다든가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정축대운이 되겠습니다. 을축대운이죠. 정축이 아니고 을축대운은 그런 대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관이 을목 정관이 와서 경금을 우리가 을경합해요. 을경합해서 정관이 식신에 묶여가지고 식신재관된 상태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식신재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뭐 먹고 사는 거에 문제는 없었겠지만 성취가 굉장히 낮은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이 정축대운 현재 정축대운 중인데 정축대운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오는 것은 갑자대운, 개해대운, 임술대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운들은 뭡니까? 좋은 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는 여전히 다시 이제 월급격이 되는데 월급격이 식과 재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과 재를 이렇게 보면은 칠살 간목이 운에서 왔을 때 발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격이 재용식신을 하는데 재용식신을 하는데 칠살 간목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재용식재하는 격국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한 대운이다. 갑자대운은 좋은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개해대운이죠. 이 개해대운 같으면은 개해대운이나 임술대운 다 마찬가지인데 개해나 임술은 여전히 격국은 기토 월급격에서 시작을 합니다. 월급격에서 이 개해와 임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식신생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충분히 힘이 있는 사주에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계해대운이 아주 갑자대운, 계해대운 아주 많은 발전을 할 것이고 임술대운은 다소 조금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오기는 왔는데 여기 간여지동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서 임수가 힘이 좀 약해요. 신진합한 수국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갑자대운, 계해대운, 임술대운 세 개 이 30년간의 대운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길한 대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분은 을축대운에 있고 이제 금년이 갑진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관이 오고 또 칠살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진토가 와서 신진합을 한 번 더 동하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만세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갑자대운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만세력마다 조금 달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분의 이제 만세력을 정교하게 하면은 5대운이 넘게 5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운이 바뀌지 않고 을축대운 금년 한 7월 정도까지 7, 8월까지도 계속해서 을축대운 갑진년에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큰 문제가 없고 아마 하반기 한 10월 또는 뭐 9월 빠르면 9월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늦은 하반기죠. 하반기 뭐 10월 이쯤 돼가지고 이때부터 갑자대운으로 바뀌어서 갑자대운 갑진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대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는 무난할 것이고 하반기 중에서 보면은 이제 10월부터 해가지고 이 재성을 운에서 만나면 조금 불리하거든요. 월운에서 들어오는 재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패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조금 이 상반기보다는 좀 저조하거나 또는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을축대운이고 갑진년의 운세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어떨 거냐 했을 때는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갑진년은 대체적으로 길한데 10월 이후에 하반기는 다소 저조하거나 좀 고생스러운 시간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분은 이제 스님인데 스님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스님은 현재 20대 25세쯤에 출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30년은 스님으로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시간들이고요. 왜냐하면 세속의 부귀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는 세속의 부귀를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시간들이었고 요 뒤에 있는 30년간의 시간들은 세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투라든가 또는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 창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이제 세속의 기준으로 하면 아주 괜찮은 시간들이 될 것이고 요때는 스님의 기준으로 스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또 요 시간들이 괜찮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님 사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승도지명이라고 해서 작년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스님이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크게는 이렇습니다. 신왕무예하고 화계중중하고 기탁신고하다 그랬어요. 요 세 개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 일간이 매우 왕하면서 사주가 격국이 무너져 있는 사주 또 일간이 매우 약하면서 무의하면서 또 격국이 파격된 사주 그러니까 뭐 어떤 겁니까 제다신약이라든가 종합격이 되지 않는 식상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주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왕하거나 무의한 거 신왕무의한 사주들은 스님 사주로서 아주 적절한 사주가 되고 그 다음에 사주 안에 화계가 중중하다 그러니까 지지에 진술 충미가 쫙 깔려 있는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또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에 기탁 신고하다 그랬어요. 기가 탁하고 그 신이 메말라 있다 이런 게 이런 거죠. 무토가 화염토조한다든가
화목이 목분화열한다든가 동금이 금침수탕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기탁신고하는 구조의 한쪽으로 편곡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너무 차갑거나 이런 구조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탁신고한 구조라서 스님사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신왕하거나 무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그럴 수가 있죠. 5월 무토가 굉장히 강한 사주도 또 월급격으로 변격되어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 사주는 격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나마 격국이 이루어졌는데 초년이 이렇게 받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가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대운은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대운이 내 인생의 직업이라든가 방향을 정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때 무진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깝깝하고 우울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스님의 길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스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천라지망, 그러니까 술의 진사가 지지에 쫙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축술이 있는 사람 또 스님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신왕무의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스님 사주로 하는데, 신왕하다는 거는 이제 이런 양인격 이런 것도 되지만, 무의하다는 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제다신약 사주도 되지만은, 사주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일간인데, 지지에 뭐 인호술 이렇게 해가지고 화국이 완전히 동해서, 칠살격이나 관살격이 동해가지고 이게 성격이 격국이 파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국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그러면 화국이 발달돼도 식상을 만나가지고 뭐 칠살 식재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안 되면서 화국만 발달돼 있는, 그러니까 무의한 거죠. 너무나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나 또는 신왕한 사주들 이런 사람들은 굳세기 때문에 스님의 생활이 적절한 적성에 잘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스님 사주, 이 실제 제가 감명한 스님 사주고, 그 스님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님 사주라는 것은 스님뿐만 아니라 스님의 사주나 연예인의 사주나 정치인의 사주는 굉장히 서로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세계는 다 이 대중을 상대로 뭔가 뜻을 펼쳐야 되는 사주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주가 스님 사주로서 뭐 그렇게 손색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생의 한창 때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또 스님 사주로서 살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30년은 이제 세속의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또 내가 살지 않을지라도 어떤 세속적인 것, 재물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나의 명성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성과도 냅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세속의 삶으로 치면 아주 좋은 시기죠.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승도지명 스님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